대법원의 여순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결정에 유족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부지를 재검토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섬 지역에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합니다. 2028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새로운 관광벨트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정원 내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와 관련해 지역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포스코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업 초반부터 논란이 이어졌던 봉화산 출렁다리 사업이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부지를 재검토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온 건데요.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시민들의 쉼터 가운데 한 곳인 봉화산 인근입니다. 철도 문화마을과 인접해 있고 둘레길도 조성되면서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이곳에 언덕을 잇는 출렁다리 사업이 추진된 건 지난 2014년.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예산과 업체 선정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고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등 순탄치 않은 행보로 공사 역시 진척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출렁다리 부지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기존 부지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자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기대했던 터라 주민들의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쪽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저보고 게다가 공청회는 물론 반대했던 주민들을 애써 설득해왔다며 허탈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찬성을 했고 좋아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데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전대적으로 못 가게 이렇게 막을 예정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재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국가정원 인근을 포함해 모두 3곳. 해당 지역의 여론 향방을 가늠할 수 없지만 올해 말 사업 완료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부지와 관련해 타당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우선 당초에 정한 위치부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또 현재와 달리 사업 초기에 주민들의 반대가 컸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 양상이 우려되면서 의회 내에서도 순천시의 신중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 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론화 과정 역시 필요하다는 것. 5년 가까이 이어져온 출렁다리 사업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과 순천시의 이견이 좁혀지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결정에 대해 유족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순 사건 순천 유족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피해를 입은 수많은 민간인들이 국가의 사과를 받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 의회 여순 사건 특별위원회도 재심 개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순 사건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제2차 국회 방문을 통해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연계해서 섬 지역의 다양한 테마숲을 조성합니다. 2028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자돼 41곳의 휴양 경관숲이 완성되면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서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섬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테마 숲을 조성해 섬 투어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전남도는 이를 위해 기존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물론 나로우주센터, 한려수도, 다도해 등을 연계한 경관숲 조성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특히 섬 지역 산림 자원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새로 조성할 숲의 롤 모델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을 제사 등을 지내던 당집 주변의 당숲, 물고기가 살기 좋게 물가에 조성한 어부림과 해안 방풍림 같은 기존 숲의 복원도 추진됩니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여수시와 고흥군, 보성군 등 16개 시군에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해풍과 염해, 강풍에는 강하면서도 경관이 아름다운 테마숲 41곳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섬의 그런 인문 자원과 저희의 숲을 연계한다면 앞으로 저희 남도에 있는 섬들이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섬 숲의 역사, 경제, 환경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후 100년을 목표로 난데림 복원 기술도 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해양 시대를 맞아 전남의 섬과 섬 속의 숲이 새로운 미래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저소득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이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장성의 문을 열었습니다. 장성 공공실버주택은 모두 150세대로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보증금이 1,028만 원에서 1,531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8만 6천 원에서 12만 8천 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은 기본적인 주거 기능에 더해 의료와 건강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거주자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압전선을 직접 만지는 전기 노동자들이 백혈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자기장 노출로 인한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한전이 직접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20여 년간 고압선을 다루는 활선 작업을 하다 15년 전 백혈병에 걸린 63살 임태성 씨는 얼마 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 근처에서 작업하며 유해 요인인 자기장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 인과관계가 인정된 겁니다. 급성 백혈병으로 이미 사망한 정기원 장모 씨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데 이은 두 번째 정기원 백혈병 산재 인정입니다. 원망스럽긴 하죠. 그것은 원망스럽긴 해요. 한전에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전기 봉사하신 분들 위해서도 나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신청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남성 백혈병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6명 정도에 그치는데 조사에 응한 정기원 1,500명 중에서만 벌써 2명이 직업성 백혈병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특정 업종에서 백혈병이 잇따라 발병한 건 이례적인 만큼 실태조사가 시급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이 나타나면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일을 안 시킵니다. 퇴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을 숨기고 회사에나 동료들한테 숨기고 작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찾아내가지고 백혈병 산재 인정으로 활선 작업 전기원들의 건강이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올해 안에 활선 작업자들의 건강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작아 일부 설문조사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러는 사이 외암과 갑상선암 등을 호소하는 활선 작업자들은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가능하려면 한국전력에서 나서야 되는 것이죠. 한국전력이 거기 밑에 있는 하청회사 또는 거기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 어떤 그런 TF팀을 꾸려서 전체적으로 치밀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16m 높이 전주에서 22,900V 고압선을 만지는 위험한 직접 활선 공법을 한국전력은 2021년까지는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이 업무에 종사하며 유해한 자기장에 노출돼 온 하청업체 전기원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순천만 스카이큐브 협약 해지와 관련해 지역 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 이통장연합회는 성명서에서 포스코가 이번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 실패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과 및 손해배상 청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범시민적 저항운동을 펼치고
규탄 성명서를 포스코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여수시 중앙동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에서 자고 있던 62살 남성 A씨가 숨졌고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선원인 A씨가 술을 마시고 깊이 잠들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감찰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까지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대형 공사장과 민원 발생 지역에서 안전기준 준수와 불량자재 사용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허가된 건축물의 자재시험 성적서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감찰을 통해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군의회가 오늘까지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조례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한 데 이어 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 조례안과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군의회는 특히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초 예산 대비 12.6%가 증액된 6,57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산물 생산 4조 원 시대를 목표로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기능 활성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우선 도내 3개 연구소와 5개 품종별 시험장에 연구 인력을 집중 배치해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김과 능성어, 참조기, 해삼, 꼬막, 전복 등 핵심 전략 품종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를 위한 후속 조치 계획으로 실무 추진팀을 구성해 전남 수산물 생산 4조 원 달성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이 올해 2분기 체감 경기가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1분기에 비해 14.3포인트가 상승한 98.6을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은 여수 산단 주요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2분기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제1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까지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